우리가 정부 지원 네네.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 먼저 가장 그 많은 재정 지원하고 있는 게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었나 좀 얘기해 볼 텐데요. 아까 네네.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 대학 특성화 사업. 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CK. CK라고 보셔야 되죠. 네. 이것 좀 선생님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면. 일단은 각 대학마다 그 대학교에서 주력해야 하는 학과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외국 사례로 하면 뭐 하버드는 법대, 네. 뭐 그런 것처럼, 뭐 아니면 뭐 MIT의 공대 이런 네. 것처럼 그런 거를 육성하시겠다고 이제 말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특성이 좀 많냐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단순간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부터 그냥 저희들 인식에 돼 있는 뭐 고대 법대 네. 그런 것처럼 아니면은 뭐 건대는 뭐 축산이나 동물 동물 그런 쪽 식물. 네. 네네. 그런 쪽을 막 이렇게 육성을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뜬금없이 된다라면 그것도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네, 일단 네네. CK 사업단이 지금 보면 그 대학이 서울권에 20개 대학이 있어요. 네네. 말씀하셨던 건국대도 있고 네. 뭐 홍익대까지 주요 20개 대학이라고 네네. 거의 보면 될 것 같고 경기 인천권에 한 13개 대학 네. 그리고 강원 대구 경북권에 19개고 충청권이 좀 많아요. 27개. 네. 네, 그리고 부산 경남권이 16개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하고 제주를 포함해서 한 15개 대학이 지금 이제 대학 특성화 사업에 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뭐 예산이 그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천문학적이죠. 그렇죠. 네, 네. 제가 한 달 용돈을 10만 원을 받는데 100만 원도 천문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한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 규모 사이 정도의 네. 재정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서열화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특정 대학의 어떤 특별한 특색 없이 그냥 서열화되어 있어서 뭐 우리도 이제 쉽게 뭐 입시 뭐 이야기하면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대학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대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떤 시장 논리에 있어서 영원히 이렇게 이렇게 어떤 보호를 계속 받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국제사회 우리나라 대학교에 과연 언제까지나 이런 형태를 유지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이 문제 사실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네네. 이게 지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네네. 5년 동안 지원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거의 한 2,500억 정도 네. 이 정도 지원하는 건데 아까 우리 박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어떤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 뭐 고대 법대면 고대 법대, 네. 뭐 연대는 경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 국민대는 자동차 뭐 이런 건데 지금 과들을 보면 광운대 영어영문학과가 느닷없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 입장으로 가봐요. 그러면 네네. 학부모님들이 이게 특성화 사업이고 이 대학들이 이렇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당장 학생에게 장학 혜택이 있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입학 당시에 뭐 성적에 따라서 장학 혜택을 받겠지만 문제는 문 열고 나올 때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래서 그 실효성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실효성 부분을 이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이런 대학 특성화 사업의 재정 지원을 받은 학교의 이런 학과들은요, 학과가 갑자기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학과인데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학과로 있었을 때랑 이런 지원 사업을 받고 나서의 학과가 내용적으로 달라졌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1, 2, 3, 4학년을 꼼꼼히 검토해 봤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이 어떤 자신의 삶의 미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뭔가 새로운 준비 또는 어떤 신선한 기회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고교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진학지도 하시는 선생님들이 실제 수시 원서 쓸 때나 네. 아니면 정시 원서 접수할 때 아이들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펼쳐놓고 네. 야 이거 사실 CK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비전이 있다. 네, 라고 네. 만약에 우리가 전제하고 학생한테 추천했을 때 네네. 그냥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 이걸 공교육하고 사교육하고 얘기 좀. 이제 보통 학교에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발표가 있는 대학에 대한 입시 전형을 보통 홍보를 할 때도 보통 전폭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아, 대학 그래요? 입시 전형 자료, 홍보 책자에 그 전면에 부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한테도 가장 먼저 눈독이 이렇게 딱 드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도 여기 한번 지원해보면 뭔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교육에서 상담하실 때는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반응이 어때요?
경쟁률을 걱정하죠. 실질적으로는. 엄청 현실적인데. 아, 그렇죠. 애들이 많이 지원할 수도 네,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네, 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반드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도 있지만 또 정보가 부족한 이런 의외로 또 학과에 낮을 대해서는 수도 있고. 네네. 그렇죠. 완전 복불복이죠. 네. 네네. 소위 말하는 펑크가 날 수도 있는. 그래서 거고.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예. 입시 지원 보통 이제 우리가 봤을 때도. 경험상 이런 네. 그 신설되는 학과나 갑자기 이제 과 네. 명칭이 바뀌면서 지원 사업을 받는 학과들이 보면 네. 문 닫고 들어가는 친구들하고 문 열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점수가 차가 굉장히 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편차가 엄청 크죠. 네.